사과는 좋은 과일이지만 언제 먹고 무엇과 먹느냐가 건강을 가릅니다. 늦은 시간에 과당과 수분은 소화를 지연시키고 수면을 흔들 수 있습니다. 위산이 많은 상태에서 섬유질을 더하면 속이 더부룩해지기도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지영 여사, 59살은 저녁 늦게 사과를 드신 뒤 야간요가 잦아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과 이른 오후로 시간을 바꾸니 속이 편하고 잠이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작은 시간 차이가 몸의 리듬을 다시 세워준 셈입니다. 오늘은 안심사과 루틴을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실수 3가지를 쉬운 근거로 짚겠습니다. 이어서 일상에 바로 쓰는 좋은 궁합 5가지를 생활 장면에 맞춰 제시하겠습니다. 통째로 찜, 주스, 말림 중 어떤 방식이 누구에게 맞는지도 정리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실일 실행 체크리스트로 오늘부터 가볍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도 계속 작성해 드릴까요? 파트 하나. 언제 먹느냐가 절반입니다. 사과를 언제 먹느냐는 생각보다 크고 조용한 차이를 만듭니다. 낮 시간에는 몸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쓰면서 위와 장, 간과 신장이 자연스레 깨어 있습니다. 이때 들어온 섬유질과 천연당은 에너지로 쓰이거나 장 속 리듬을 돕는 데 유리합니다. 반대로 밤이 되면 소화기관과 신장은 속도를 늦추고 휴식 준비를 합니다. 그 시간에 수분과 섬유질, 당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몸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이 얕아지고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는 분들이 생깁니다.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밤 늦게 사과를 먹고 나서 뒤척이는 일이 반복되면 수면의 깊이가 조금씩 무너집니다. 깊은 잠이 줄면 다음날 혈압과 혈당의 하루 리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화가 덜 끝난 상태에서 누우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며 답답함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신장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밤 시간에 과도한 수분과 미네랄 배출이 더 힘겨울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사과의 장점은 낮에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낮에 대사 엔진이 돌아갈 때 사과를 태워 쓰는 것이 몸에 편안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민수님, 64살은 저녁 식사 뒤 달콤한 것을 찾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사과 1개를 씹는 시간이 작은 위로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서너 번 깨어 화장실을 다녀오고 아침엔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상담에서는 밤에 사과를 낮으로 옮겨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침이나 이른 오후로 시간을 바꾸고 밤에는 따뜻한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변화를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야간요 횟수가 줄고 기상시의 무거움도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사과를 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최적의 시간은 아침과 이른 오후입니다. 아침 공복에 사과 1개를 천천히 씹으면 장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점심 이후 졸음이 오는 시간대라면 간식으로 반 개만 먹고 물은 미지근한 물 1컵을 곁들이세요. 식후에는 바로가 아니라 30분에서 60분 사이가 좋습니다. 이 간격은 위가 첫 번째 소화를 시작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사과의 섬유질이 다음 파동처럼 들어가며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렇게 리듬을 맞추면 포만감은 길어지고 오후 에너지도 안정됩니다. 밤 8시 이후에는 가능한 한 사과를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늦은 시간에 섬유질과 수분은 방광 자극을 늘려 잠을 끊기게 만듭니다.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는 과일이라도 천연당은 각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쉽게 깨는 분들은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렇다고 꼭 참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기가 세게 오면 한 입만 먹고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날 같은 시간에는 그 한 입을 낮으로 옮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지영 여사, 59살은 저녁 늦게 냉장고에서 차가운 사과를 꺼내 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잠잠하던 속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고 트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밤에 찬 성질과 섬유질이 맞물려 복부가 불편해진 것이죠. 그날부터 냉장고 대신 실온의 사과를 아침에 드시도록 바꿨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을 1컵 천천히 마시고 몸을 식히는 루틴을 넣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복부 팽만이 줄고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작은 시간 조정이 위와 마음을 동시에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복과 식후의 간격을 지키면 소화의 질이 확연히 좋아집니다. 공복에 먹는다면 씹는 횟수를 늘려 침과 만나게 해주세요. 사과의 단맛이 서서히 올라오면 포만감이 빨리 오고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후에는 30분에서 60분 사이를 권합니다. 이 간격이 짧으면 위산이 활발한 상태에서 섬유질이 겹칩니다. 너무 길면 허기가 다시 커져 다른 간식을 찾게 됩니다. 일정한 규칙은 식욕의 파도를 낮춥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위를 긴장시키고 배가 빵빵해지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은 사과의 섬유질이 부드럽게 퍼지도록 돕습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기보다 두세 모금씩 나눠 마셔보세요. 목 넘김이 편하고 속도 편안합니다. 카페인이 많은 음료와 함께라면 각성이 길어져 잠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는 물조차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이미 가득하다면 사과는 반 개만 드세요. 포만감이 높은 상태에서 한 개를 다 먹으면 복부팽만이 쉽게 생깁니다. 반 개만 천천히 씹으면은 입이 심심한 욕구는 줄이면서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껍질은 깨끗이 씻어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껍질의 향과 식감이 씹는 시간을 늘려 과식을 막아줍니다. 남은 반 개는 랩으로 감싸 공기 접촉을 줄이고 빠른 시간 안에 드세요. 신선도가 맛과 소화감을 좌우합니다. 야식 습관을 당장 끊기 어렵다면 형태를 바꿔보세요. 밤에는 생사과 대신 따뜻하게 찐 사과를 소량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열을 더하면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위 부담이 줄어듭니다. 꿀을 한 작은 숟가락 떨어뜨리면 목이 편하고 달콤함 욕구도 채워집니다. 이마저도 늦은 시간에는 잦지 않게 하세요. 밤의 신호는 휴식입니다. 달콤함은 낮에 즐길수록 내일이 편안합니다. 야간요가 잦은 분들은 오후 늦게 이후의 수분과 과일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의 국물 양도 함께 조절해 보세요. 사과를 아침으로 옮기면 밤에 깨어남이 자연히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에 염분을 줄이면 밤새 몸이 붓는 느낌이 완화됩니다. 사소한 줄임이 모여 수면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낮에 가볍게 걷는 시간을 더하고 밤엔 조용한 호흡을 곁들여 보세요. 몸은 리듬을 금세 배웁니다. 하루를 한 장의 시계처럼 떠올려 보세요. 아침과 이른 오후 구간에 사과 아이콘을 놓고 밤 8시 이후에는 주의 표시를 붙입니다. 아침에는 한 개, 오후 간식에는 반 개라는 작은 배지를 그려도 좋습니다. 눈으로 보는 이미지는 습관의 길을 환하게 비춥니다. 냉장고 문에 그 간단한 시계를 붙여두면 더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보면 서로가 서로의 응원이 됩니다. 집안의 리듬이 건강 쪽으로 조금씩 이동합니다. 여기까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과를 끊지 말고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과 이른 오후에 집중하고 밤 8시 이후엔 쉬게 하세요. 공복에는 천천히, 식후에는 30분에서 60분의 간격을 두세요. 배부르면 반 개만, 물은 미지근하게 한 컵 곁들이세요.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소화와 수면이 자연히 정돈됩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신호를 잘 알아듣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사과를 우유와 함께 먹어도 될까요? 위와 장은 이 조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시간만 나누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원래 피해야 할까요? 우리 몸의 반응을 바탕으로 간단하고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오해를 풀고 실천법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소화와 깊은 잠을 위해 꼭 필요한 한 걸음입니다. 파트 2. 무엇과 같이 먹느냐? 체크. 피해야 할 조합 텁3. 사과를 무엇과 같이 먹느냐는 위와 장이 하루 동안 얼마나 편안하게 일할지를 좌우합니다. 같은 사과라도 조합에 따라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음식은 섞이는 순간부터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산, 지방과 섬유질은 위의 점도와 산도를 바꿉니다. 그 결과는 더부룩함, 트림, 역류 같은 불편으로 나타납니다. 동시 섭취를 피하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시간 나눔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든든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과의 약한 산은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 응고를 돕습니다. 윗속에서 몽글한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비워내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더부룩함과 가스가 늘고 트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가볍지 않고 머리도 무거워집니다. 동시가 문제이지 재료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을 떼어주면 해법이 보입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사과를 먼저 천천히 씹고 휴식을 둡니다. 적어도 60분 뒤 우유를 따로 마십니다. 위는 한 번의 일을 끝내고 다음 일을 시작합니다. 이 간격만으로도 가스와 답답함이 줄어듭니다. 아이처럼 위를 도와주는 순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몸은 친절한 순서를 좋아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윤성호님, 63살은 아침마다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셨습니다. 점심 전이면 배가 빵빵해지고 트림이 잦아 업무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권유대로 순서를 바꾸고 간격을 두었습니다. 사과를 먼저, 우유는 1시간 뒤로 미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더부룩함이 누그러졌고 오후 피곤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시간만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몸은 금방 배웁니다.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드신 직후에 사과도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미 위산 분비가 늘어난 상태에 섬유질과 유기산이 더해집니다.
속쓰림과 역류, 잦은 트림이 쉽게 생깁니다. 가슴이 화끈거리거나 목이 타는 듯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과의 장점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좋은 음식을 좋은 타이밍에 돌려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에도 해법은 시간이 있습니다. 식후에는 바로가 아니라 최소 2시간의 쉬는 틈을 둡니다. 그동안 위는 첫 번째 일을 마무리합니다. 2시간이 어렵다면 1시간 반만이라도 벌어주세요. 그리고 밤이 가까우면 생사과 대신 찐사과로 전환합니다. 열을 더하면 산 자극이 순해지고 섬유질도 부드러워집니다. 같은 사과가 속 편한 간식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은정 여사 61살은 저녁에 매운 찌개를 드신 뒤 사과로 입가심을 하셨습니다. 잠자리에서 속이 타고 트림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찌개 후에는 물만 마시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잠들기 전 간식이 당기면 사과 반 개를 가볍게 쪄서 드셨습니다. 불편이 줄고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위의 친절한 순서는 곧 수면의 친절로 이어집니다. 과식 상태에서의 사과도 조심이 필요합니다. 이미 포만이 높은 상태에서 섬유질과 당이 더해지면 복부 팽만이 심해집니다. 위는 더디게 비워지고 장은 바쁘게 일해야 합니다. 속이 차고 옷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한 개가 아니라 반 개가 정답입니다. 천천히 씻고 멈추면 몸은 고맙다고 대답합니다. 포항에 사시는 김미라 여사 58살은 회식 후 늘 사과 한 개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배는 더부룩하고 잠은 얕았습니다. 그날부터 반 개로 줄이고 씹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남은 반 개는 다음날 오전 간식으로 옮겼습니다. 복부 부담이 줄자 다음날 아침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과식의 끝은 가벼움이 아니라 또 다른 부담이었습니다. 반 걸음만 물러서도 숨통이 트입니다. 여기까지의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같이 먹지 말고 시간을 나눠 먹자는 것입니다. 위가 한 가지 일을 마치고 다음 일로 넘어가게 돕습니다. 응고와 가산, 과포만의 고리를 끊습니다. 응급한 보정이 아니라 부드러운 조정입니다. 이 작은 조정이 하루 리듬을 바꿉니다. 몸은 꾸준함을 기억합니다. 화면에서는 두 단으로 나눠 보여주세요. 왼쪽에는 같이 먹기 표시와 함께 배가 팽창한 아이콘을 둡니다. 오른쪽에는 시간 나눠 먹기 표시와 편안한 속 그림을 둡니다. 아래에는 60분과 2시간 타이머 아이콘을 놓습니다. 한눈에 원리와 방법이 들어옵니다. 시청자는 즉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해와 실천 사이의 다리가 놓입니다. 사과와 우유는 함께여서 나빴던 것이 아닙니다. 매운 음식과 사과도 원래적이 아니었습니다. 과식과 사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동시성과 과밀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위가 감당할 틈이 없었습니다. 숨틈을 만들어주세요. 그 틈이 편안함을 데려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어르신의 일상을 가볍게 만드는 작은 방법을 차곡차곡 전합니다. 오늘 한 가지를 바꾸면 내일이 편안해집니다. 가족과 함께 보면 더 잘 지켜집니다. 식탁의 습관이 집안의 리듬이 됩니다. 건강은 생활의 언어로 배울 때 오래갑니다.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궁합이 좋은 조합은 무엇일까요? 어떤 재료와 만나면 사과의 장점이 배가 될까요? 시간과 방식까지 함께 맞추면 더 든든해질까요? 한 끼의 만족과 하루의 안정이 함께 올 수 있을까요? 생활 장면별로 바로 쓰는 해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파트 셋, 시니어 맞춤, 좋은 궁합, 5가지 상황별 추천. 사과의 힘을 가장 편안하게 끌어내는 길은 누구나 같은 조합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나이와 수면 리듬, 활동량과 약 복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생활 목적에 맞게 조합을 고르면 같은 양이라도 체감 효과가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아침, 기억과 집중이 필요한 오후, 숙면이 필요한 저녁은 각각의 해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화가 예민한 날과 뼈와 근력이 걱정되는 시기도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5가지 궁합을 상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되 몸의 신호에 맞춰 미세 조정하시면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재료는 낯익고 준비는 쉬워야 오래갑니다. 당도가 과한 첨가물이나 자극적인 소스는 피합니다. 조합이 바뀌면 씹는 속도와 물의 온도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곁들이고 천천히 씹으면 포만이 길게 이어집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시간대입니다. 아침과 이른 오후는 조금 과감하게, 저녁과 밤은 한 걸음 줄여서 가볍게 가십시오. 아침에는 사과와 당근이 잘 맞습니다. 전체를 통째로 갈되 물은 아주 소량만 넣어 걸쭉하게 만듭니다. 설탕과 시럽은 넣지 말고 재료의 단맛에 맡기십시오. 사과 1개와 당근 반 개에서 1개가 기본입니다. 씹기 어려운 날에는 스푼으로 떠먹듯 천천히 넘기면 속이 편합니다.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입속이 상쾌해집니다. 점심까지 군것질 욕구도 잦아듭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정호님, 61 살은 아침마다 빵을 찾다가 속이 자주 쓰렸습니다. 사과와 당근을 통째로 갈아 한 그릇으로 바꾸고 물은 몇 숟가락만 더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더 천천히 먹으려 의식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오전에 묵직함이 가벼워졌고 변이 리듬도 일정해졌습니다. 점심 가식이 줄어 오후 졸림도 줄었습니다. 달지 않은 자연의 단맛이 오히려 기분을 맑게 했습니다. 몸은 단순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뼈와 근력이 걱정되는 분께는 사과와 삶은 달걀이 든든합니다. 기름 조리 대신 삼기나 찜을 기본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한 주에 2개에서 3개 정도를 목표로 하시고 아침 세트로 사과 1개와 달걀 1개, 미지근한 물을 곁들이십시오. 섬유질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가 포만은 길고 혈당은 완만합니다. 무릎이나 허벅지가 자주 피곤한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소금은 과하지 않게 간단히 하십시오. 담백함이 오래가면 습관이 됩니다. 수원에 사시는 최미숙 여사, 63살은 아침 속쓰림 때문에 식사를 자주 거르셨습니다. 사과를 먼저 천천히 씹고 달걀을 반으로 쪼개어 천천히 드셨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2~3모금씩 나눠 마시니 복부 느낌이 편안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오전의 기운이 안정되며 계단 오르기가 덜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점심 폭식이 줄자 오후 피로도 줄었습니다. 같은 양이라도 순서와 온도가 결과를 바꿨습니다. 작은 조정이 하루를 바꿨습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사과와 견과가 좋습니다. 호두나 아몬드, 캐슈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십시오. 한 줌은 손바닥에 담아 올려놓는 양으로 큰술 한 숟가락 반 정도를 뜻합니다. 사과는 껍질을 깨끗이 씻어 반개에서 1개 사이로 정하고 천천히 씹으십시오. 달지 않은 고소함이 단맛을 붙잡아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포만은 저녁까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머리가 맑고 손이 덜 떨린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장도윤님, 62살은 오후에 과자를 찾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사과 반개와 아몬드 몇 알로 바꾸고 물을 한 컵 천천히 마셨습니다. 첫날엔 허전했지만 사흘이 지나니 손이 과자를 덜 찾았습니다. 회의 중 집중이 오래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과식도 줄어 밤에 속쓰림이 줄었습니다. 단맛 대신 고소함을 붙잡으니 마음도 차분했습니다. 간식의 방향을 바꾸면 저녁이 달라집니다. 저녁이나 환절기에는 찐 사과와 꿀 한 작은 숟가락이 어울립니다. 열을 더하면 산의 자극이 부드러워지고 향이 깊어집니다. 저장이 어려운 날에도 편합니다. 꿀은 한 작은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따뜻함이 목을 감싸고 기침이 잦은 분께도 위로가 됩니다. 밤에 허기를 달래면서도 위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잠들 준비를 돕는 달콤함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윤경자 여사, 65살은 밤마다 목이 칼칼하고 야식이 자주 당겼습니다. 찬 음식을 줄이고 찐 사과의 꿀을 살짝 얹어 드셨습니다. 티스푼으로 조금씩 떠먹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며칠 만에 잠들기 전에 목이 편해졌고 새벽에 깨는 일이 줄었습니다. 달콤함이 과하지 않은 이 다음날 몸이 가벼웠습니다. 따뜻한 한 그릇이 마음도 누였습니다. 밤은 쉬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몸이 기억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한 날에는 사과와 삶은 고구마 반개가 좋습니다. 고구마의 포만감과 사과의 산뜻함이 서로를 누그러뜨립니다. 한 번에 급히 먹지 말고 천천히 씹으십시오. 물은 미지근하게 몇 모금씩 나누어 드십시오. 가스가 차는 분들도 편안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가벼운 식사로도 적당합니다. 양을 지나치지 않으면 밤까지 편안함이 이어집니다. 시간대와 분량의 큰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사과와 당근 또는 사과와 삶은 달걀이 잘 맞습니다. 오후 간식은 사과와 견과가 안정적입니다. 저녁 대안이나 환절기에는 찐 사과와 꿀이 어울립니다. 가벼운 점심이나 간식으로 사과와 삶은 고구마 반개가 좋습니다. 재료는 간단하지만 배합과 타이밍이 차이를 만듭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레시피 카드를 떠올리듯 간단히 준비하시면 편합니다. 재료와 분량, 시간대, 주의점을 한 장에 그려 붙이십시오. 냉장고 문에 붙은 작은 카드가 하루를 안내합니다. 가족이 함께 보면 지키기 더 쉬워집니다. 분량 표시는 과하지 않게 1개와 반개로만 나눠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몸은 부드러운 반복을 사랑합니다. 5가지 궁합은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생활의 언어입니다. 동일한 사과라도 누구와 만나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침의 맑음, 오후의 집중, 저녁의 안정, 밤의 숙면을 목표로 조합을 골라보십시오. 속이 편하고 잠이 깊어지면 다음 날의 표정이 바뀝니다. 작은 그릇 하나가 하루를 바꿉니다. 오늘 한 가지를 고르고 내일 한 걸음을 더해 보십시오.
껍질을 깎을까요? 그대로 먹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파트 넷 어떻게 먹을까? 통째로 vs 찜, vs 주스, vs 말림? 통째로 먹는 방법은 가장 단순하지만 효과가 큽니다. 껍질까지 함께 씹으면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퀘르세틴의 이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오래 씹을수록 침과 만나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통째로 먹으면 하루 활동과 잘 맞습니다. 배가 이미 부를 때는 반쪽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껍질의 질감이 거슬리면 한 입 크기로 잘라 드세요. 한 입 한 입 호흡을 고르며 씹는 습관이 포만감을 돕습니다. 찜으로 즐기는 방법은 속이 예민한 분께 좋습니다. 따뜻한 김이 오르는 찐 사과는 산도가 순해져 편안합니다. 저녁에 출출할 때 야식 대신 찐 사과를 선택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위가 놀라지 않아 숙면을 돕습니다. 역류가 잦은 분에게도 무리가 덜합니다. 껍질은 깨끗이 씻어 그대로 찌는 편이 좋습니다. 너무 달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주스로 마실 때는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씹기 어려운 상황에서 잠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섬유질이 줄어들어 금세 허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걸쭉하게 갈아 농도를 유지하세요. 물만 조금 더하고 설탕은 넣지 않습니다. 컵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마신 뒤에는 물 한 모금으로 입안을 정리하세요. 말린 사과는 달고 간편하지만 조심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빠지면 당분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간식으로 몇 조각만 천천히 드세요. 차와 함께 곁들이면 속이 편합니다. 달다 싶을 때는 잠시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하루 식사 안에서 총당을 생각하며 양을 조절합니다. 다음 식사와의 간격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세척은 흐르는 물로 충분히 반복하세요. 전용솔이 있다면 껍질의 굴곡을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과일 전용 세척술을 쓰면 헹굼을 더 꼼꼼히 합니다. 마른 천으로 물기를 닦아 보관하면 신선도가 오래갑니다. 냉장 보관 시는 향이 강한 식품과 분리하세요. 상온에서는 직사광선을 피합니다. 실온과 냉장을 번갈아 보관하는 일을 줄이세요. 보관은 식감과 당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온은 향이 살아있고 식감이 아삭합니다. 냉장은 단단함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래 둘 생각이라면 냉장이 유리합니다. 곧 드실 계획이면 상온에서 숨을 쉬게 하세요. 껍질에 상처가 난 것은 먼저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낱개로 보관하면 눌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의 준비는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한 입 크기로 잘라 접시에 담으면 접근성이 높습니다. 레몬물을 소량 뿌리면 갈변을 완만하게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향이 부담되면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칼과 도마는 다른 음식과 구분해 위생을 지키세요. 먹는 순서는 가볍게 시작해 천천히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한 조각까지 서두르지 마세요. 수원에 사는 김명자 어르신은 71살입니다. 이 어르신은 밤마다 속이 쓰려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생사과를 늦은 시간에 급히 먹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방법을 바꿔 저녁에는 찐 사과로 전환했습니다. 통째로 먹는 날은 이른 오후로 옮겼습니다. 일상을 기록한 이 밤중 소변 횟수가 줄었습니다.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통째로 먹을 때의 장점은 간단함에 있습니다. 준비 시간이 짧아 꾸준함을 돕습니다. 껍질의 질감이 부담되면 조각을 작게 하세요. 치아가 약하면 한 조각씩 천천히 눌러 씹습니다. 물을 조금씩 곁들이면 넘어가기가 쉬워집니다. 포만감이 올라 군것질이 줄어듭니다. 이 단순함이 건강 습관을 지탱합니다. 찜은 가족과 나누기에도 좋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먹기 편합니다. 향신료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꿀을 소량 곁들이면 부드러움이 살아납니다. 속이 예민한 날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따뜻한 한 접시는 마음도 안정시킵니다. 잠들기 전 입이 심심할 때 유용합니다. 주스는 행사나 외출 때 유혹적입니다. 그러나 빠른 섭취는 포만감을 놓치게 합니다. 컵을 작은 크기로 준비해 나눠 마시세요. 마신 뒤에는 가벼운 산책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식사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세요. 입이 달라질 때 물로 마무리합니다. 습관이 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사용하세요. 말림은 비상간식처럼 생각하세요. 긴 이동이나 산책 시 유용합니다. 포장을 열면 금세 손이 갑니다. 한 번에 모두 먹지 않도록 소량만 담아 나가세요. 달콤함이 입에 남으면 물로 리셋합니다. 다음 간식까지 시간을 넉넉히 둡니다. 즐김과 절제가 균형을 이룹니다. 정리하면 기본은 매우 단순합니다. 통째로 껍질 포함 천천히 씹기가 중심입니다. 속이 예민하면 찜으로 부드럽게 완충합니다. 주스는 예외 상황에서만 짧게 사용합니다. 말림은 간식으로 소량에 머뭅니다. 세척과 보관은 위생과 신선도를 좌우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접시에 한 조각을 천천히 올리고 호흡을 맞추세요. 내 몸의 반응을 메모하면 길이 보입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면 지속이 쉬워집니다. 매 끼니를 가볍게 정리하며 하루를 응원하세요. 사과는 친절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누구는 주의해야 할까요? 바로 다음 파트에서 확인해요. 파트 5. 이런 분은 주의하세요. 맞춤 대안 포함. 몸이 예민한 분들은 같은 사과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만성 신장질환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사과의 수분과 칼륨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적게 잡고 간격을 넓혀야 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보다 드문 간격이 좋습니다. 증상일지로 몸의 반응을 기록하세요. 무엇보다 주치의와 상의가 먼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혜 여사, 62살은 신장 수치가 불안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사과를 통째로 드시고 속이 묵직했다고 합니다.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틀에 한 번으로 바꿨습니다. 물도 미지근하게 한 컵만 곁들였습니다. 한 달 뒤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줄임이 큰 편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식도역류 질환이 있는 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맛이 강한 품종은 공복에 자극이 됩니다. 잘 익은 노란 사과나 빨간 사과가 더 순합니다. 밤에는 생사과 대신 찐 사과가 좋습니다. 뜨거운 김이 사내날을 둥글게 만듭니다. 천천히 떠먹으며 호흡을 고르세요. 대전에 사시는 박성우님, 63살은 아침 공복에 신사과를 드셨습니다. 가슴이 화끈거리고 위가 답답했다고 합니다. 노란 사과로 바꾸고 식후로 옮겼습니다. 불편이 줄어 하루가 편해졌습니다. 저녁에는 소량의 찐 사과로 마무리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유의하세요. 공복이 아닐 때 소량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입과 목에 가려움이 있나 살핍니다. 느낌이 이상하면 가열조리로 바꾸세요. 찐 사과는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의 언어를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유정님, 59살은 봄마다 코가 예민했습니다. 생사과를 먹으면 목이 간질거렸습니다. 점심 뒤에 한두 입만 시도했습니다. 그날은 괜찮았지만 밤에는 찐 사과로 바꿨습니다. 며칠 뒤 반응이 잦아들었습니다. 작은 실험이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당뇨약, 이뇨제, 혈압약은 체내 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사과 자체는 순하지만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약 복용과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저혈당이 걱정되면 식후로 미루세요. 개인차가 크니 주치의 말을 우선하세요. 수원에 사시는 김태식님, 65살은 이뇨제를 드셨습니다. 사과를 저녁에 드시고 밤에 자주 깼습니다. 아침으로 옮기고 물 섭취를 정돈했습니다. 소변 패턴이 안정되었습니다. 낮에 활동이 배출을 도왔습니다. 시간만 바꿔도 달라졌습니다.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분명합니다. 밤에 자주 깨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속이 화끈거리고 트림이 잦아도 신호입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려도 주의하세요. 그럴수록 더 적게, 더 천천히가 답입니다. 불편하면 즉시 중단하고 상담하세요. 가정에서는 신호등표가 도움이 됩니다. 초록은 권장, 노랑은 주의, 빨강은 피함입니다. 신장이 약하면 빨강에서 시작합니다. 역류가 있으면 노랑으로 둡니다. 알레르기가 의심되면 노랑에서 시험합니다. 가족과 함께 표를 냉장고에 붙이세요. 실천의 요령은 단순함입니다. 양은 절제하고 시간은 여유롭게 둡니다. 공복과 식후의 간격을 지킵니다. 밤은 쉬게 두고 낮에 즐깁니다. 불편은 즉시 기록합니다. 내 몸의 교과서는 내 하루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 안내는 겁주기보다 안심을 위한 장치입니다. 몸은 천천히를 사랑합니다. 조급함은 불편을 부릅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편안입니다. 함께 가면 덜 힘듭니다.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신장은 적게와 간격입니다. 역류는 품종과 온도입니다. 알레르기는 소량과 가열입니다. 약을 드신다면 주치의가 나침반입니다. 사과는 적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맞춤이 해답입니다. 이제 먹는 방식의 핵심만 남았습니다. 껍질을 둘까요? 가열을 할까요? 주스는 언제가 좋을까요? 말림은 얼마나 허용될까요? 입과 위와 장이 반기는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트 6. 오늘부터 시작하는 체크리스트 플러스 7일 실행 플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려면 먼저 기준을 간단히 세우면 좋습니다. 사과는 아침과 이른 오후에 두고 밤에는 쉬게 합니다. 우유와 매운 음식, 기름진 반찬과는 동시에 먹지 않습니다. 껍질을 깨끗이 씻어 유지하고 천천히 씹습니다. 물은 차갑지 않게 미지근한 물을 곁들입니다. 배가 이미 가득하면 반 개만 먹고 멈춥니다. 오늘의 작은 규칙이 내일의 편안함을 만듭니다. 일정을 딱딱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주일의 흐름을 정해두면 습관이 빨리 자리 잡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의 오후 간식은 사과와 견과 한 줌으로 가볍게 잡아보세요. 호두나 아몬드, 캐슈 중 하나를 고르고 물은 미지근하게 몇 모금씩 나눠 마십니다. 단맛과 고소함이 균형을 잡아 저녁까지 포만이 이어집니다. 과자와 빵 생각이 자연히 줄어듭니다. 업무 중 집중도 길어집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의 아침은 사과와 삶은 달걀로 시작합니다. 사과는 천천히 씹어침과 충분히 만나게 하고 달걀은 반으로 나눠 담백하게 드세요. 소금은 과하지 않게 살짝만 얹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곁들이면 위가 편합니다. 섬유질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가 오전 내내 안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점심 과식의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수요일은 저녁 대안으로 찐 사과의 꿀 한 작은 숟가락을 올립니다. 낮에 바빴던 위가 밤에는 쉬도록 돕는 선택입니다. 열이 사과의 산 자극을 부드럽게 만들고 향을 깊게 합니다. 꿀의 달콤함은 과하지 않게 마음을 풀어줍니다. 목이 칼칼한 분께도 편안합니다. 잠들 준비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밤에 허기가 무리 없이 지나갑니다. 토요일 아침은 사과와 당근을 걸쭉하게 갈아 한 그릇으로 드세요. 물은 소량만 더해 숟가락으로 떠먹듯 천천히 넘깁니다. 설탕과 시럽은 넣지 않도록 합니다.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입안이 상쾌해집니다. 오후까지 군것질 욕구가 잦아듭니다. 주말 아침에 여유가 몸에도 스며듭니다. 일요일에는 가벼운 점심이나 간식으로 사과와 삶은 고구마의 조합을 권합니다. 고구마는 절반 개만 준비해 천천히 씹어 드세요. 물은 미지근하게 두세 모금씩 나눠 마십니다. 가스가 차기 쉬운 분도 편안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포만은 부드럽고 과식은 멀어집니다. 오후 산책과도 잘 어울리는 구성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은영 여사 60살은 달력에 작은 체크칸을 그려두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시간과 함께 물의 온도, 배부름 정도를 간단히 표시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저녁 간식이 줄고 야간료가 뜸해졌습니다. 7일이 지나니 아침의 무거움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달력의 작은 동그라미가 동력이 되었습니다. 가족도 함께 보며 격려를 주고받았습니다. 기록은 어렵지 않아야 오래갑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의 수면, 야간료, 횟수, 속의 편안함, 포만감, 몸의 무게감을 한두 줄로 적어보세요. 숫자를 재료에 쓰지 말고 느낌의 언어로 남겨도 충분합니다. 다음날 아침의 개운함도 함께 적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은 어느 시간대가 내게 맞는지 선이 보입니다. 잘 맞는 조합은 유지하고 불편을 남긴 조합은 한 단계 순하게 바꿉니다. 기록이 나만의 지도를 만들어줍니다. 포항에 사시는 박동주님, 62살은 처음엔 모든 날을 완벽히 지키려 했었습니다. 오히려 피곤이 쌓였고 금세 느슨해졌습니다. 계획을 반보만 낮추고 실패의 날도 빈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자 실천이 쉬워졌습니다. 한 주가 끝날 때 스스로 칭찬을 적었습니다. 그 문장이 다음 주에 힘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주간 달력에 체크박스를 만들어 냉장고에 붙여두면 좋습니다. 오늘 실천 도장을 함께 두고 가족이 번갈아 찍도록 하세요. 시각화된 표는 말보다 빠르게 의지를 꺼내줍니다. 아이콘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눠두면 더 쉬워집니다. 사과 한 개와 반 개의 배지도 붙여보세요. 분량 조절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의 놀이가 됩니다. 중간에 한 번 마음을 다잡는 문장을 넣어보세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장은 나만의 실천을 가족의 변화로 넓혀줍니다. 함께 보면 더 잘 지켜집니다. 작은 격려가 큰 지속을 만듭니다. 하루의 성공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의 언어로 건강을 배우면 오래 갑니다. 오늘의 한 칸이 내일의 편안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점을 정리해 봅니다. 시간은 아침과 이른 오후를 중심에 두고 우유와 매운 음식, 기름진 반찬과는 동시에 먹지 않습니다. 껍질은 깨끗이 씻어 유지하고 천천히 씹으며 미지근한 물을 곁들입니다. 7일의 플랜은 엄격함보다 부드러움을 택합니다. 기록은 간단하게, 조정은 소심하게, 지속은 다정하게가 원칙입니다. 몸은 우리가 보내는 친절한 신호를 곧잘 따라옵니다. 사과를 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바꾸고 조합을 조정하고 조리법을 다듬는 일이 해답입니다. 낮의 리듬에 맞춘 한 입은 밤의 뒤척임을 줄이고 미지근한 물 한 모금은 위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동시 섭취의 복잡함을 시간 간격으로 풀어주면 속이 편안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 아침의 맑음을 준비합니다. 몸은 친절한 신호를 빠르게 배웁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반복하면 습관이 굳어집니다. 그렇게 하루의 리듬이 건강 쪽으로 조금씩 이동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성우님, 60살은 저녁마다 생사과를 찾다 잠이 얕아졌습니다. 시간을 아침으로 옮기고 밤에는 찐사과로 바꾸니 야간료가 줄었습니다. 우유와의 동시 섭취를 1시간 뒤로 떼어내자 더부룩함이 사라졌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오전에 집중이 돌아왔고 둘째 주에는 계단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끊지 않고 바꿨을 뿐인데 몸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과정은 길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차분히 따라해보세요. 아침과 이른 오후에 시간을 두고 우유와 매운 반찬과는 간격을 두고 껍질을 살려 천천히 씹는 루틴을 지켜보세요. 불편이 느껴지면 한 걸음 줄이고 편안하면 조용히 이어가면 됩니다. 실패한 날은 빈칸으로 두고 다음 날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몸은 완벽함보다 꾸준함을 사랑합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편안함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면 더 쉽게 지켜지고 식탁의 작은 변화가 집안의 공기까지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일상에서 바로 쓰는 안심 루틴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치료 중이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